이번 시간은 압구정의 기암, 상구역 구현대에 대한 상세 리뷰입니다. 압구정의 기암이죠. 플래그십, 사통팔달의 요지, 전통의 부천, 강남 재건축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곳, 그리고 33평부터 40평대, 50평대, 60평대, 80평대까지 다양한 평수 구성을 이루고 있어서 단지 내 이동도 상당히 활발한 편이고요. 전체 4천여 세대에 가까운 압도적인 단지 볼륨이 재건축의 기대를 갖다 키우고 있는데요. 학교도 초등학교, 중학교가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고등학교가 약간 평가가 좀 처지는 편이지만 그래도 기본 수준은 다 받쳐주는 학교 되겠습니다. 현재 구현대는 이런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상가도 많고요. 그리고 개인 사유지, 또 회사 소유, 그런 그 아파트 단지와 별개의 땅들이 존재하고 있어서 재건축의 난이도가 높은 편입니다. 추진위원회가 설립돼서 공식 활동을 하고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그 전에 추진위원장 선거 때는 세 분이 나섰죠. 그래서 다른 압구정 1구역부터 2구역, 4구역, 5구역, 6구역이 대부분 추진하려는 사람이 없었거나 나섰더라도 두 분 이내에 경쟁이 있었는데 여기는 경쟁이 많이 치열했습니다. 현재 주민 간 이견 노출도 선거를 좀 격렬하게 하면 비방전도 붙고요. 그런 측면이 조금 있었죠. 그럼에도 결과적으로 순항 중인데요. 현재 동의율은 60%를 상회해서 이번 6.17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조합 설립 위기 국면을 맞아서 탄력을 받아서 속도를 갖다가 올리고 있습니다. 3구역인 구현대 단지도 지난 6.17 조치 이후에 동의서 진구에 탄력을 받으면서 속도를 높여왔는데요. 현재는 동의율 73%를 웃도는, 그래서 지금 2% 미만의 동의율만 남겨놓고 있는 거의 구부 능선을 도달하였죠. 그러나 지금 현재 상가 동의율 부분에서 상가 동의율도 50%를 넘어야 되는데요. 지금 50%에 약간 미달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이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자칫하면 1구역과 2구역에 역전당할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데요. 어떤 외부 압력에 의해서 지금 뜻하지 않게 아파트 소유주들과 상가 소유주들이 약간 입장차로, 다른 입장차로 인해서 편가르기 형태가 지금 살짝 벌어지는 것 같은데, 자칫하면 공멸을 할 위기죠. 그래서 현재 지혜와 중지를 모아서 원만하게 타협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각자 입장은 다르지만 좋은 합의점에 도달할 것으로 희망적인 전망을 하고 싶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70년대 압구정 지도인데요. 잠깐 재미삼아 살펴보면은 70년대 지금 여기 논밭이고요. 일부 여기 조금 몇 동 지금 공사 중인 그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압구정이 살펴보시면은 이쪽 잠실 쪽에서부터 반포 쪽까지 강남 지역 중심 지구 가운데 지금 정중앙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은 3호선 압구정역을 위시해서 어느 방향으로나 동일한 시간대면은 도달할 수 있는 교통의 용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치동 같은 데가 학군 또 학원 이런 걸로 좀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 재건축도 많이 진행이 돼서 신축 아파트도 많이 들어왔지만 약간 지역적으로는 너무 좀 남쪽으로 치우친 느낌을 받고 있는데요. 그에 비하면 압구정은 위치성은 상당히 좋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전두환 정권 때 그 한강을 갖다가 개발했잖아요. 그전에는 이런 모래톱들, 이런 것들이 섬처럼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서 여기 보시면은 잠실 쪽에서부터 이쪽 성수 쪽 그리고 반포 쪽 이 모래톱들 다양한 그 지형이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홍수가 지금은 뭐 없어졌다가 다시 물이 빠지면 나타나기도 하고, 예전에 이런 데 가서 여름 휴가 같은 데 텐트 치고 며칠 지내고 오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저도 옛날에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거기가 미사리였더라고요. 여기가 지금 보시면은 옛날엔 도산공원이 여기 있었어요. 지금은 도산공원이 이제 이 자리죠. 옛날에 이걸 갖다가 옮기고 땅을 기부채납을 해서 그 자리를 교환했던 그런 흔적이 남아 있고요. 이 당시에는 거의 다 논밭이 많았습니다. 구현대 계열을 한번 살펴보면요. 세대수가 현대 1, 2, 3, 4, 5, 6, 7, 10차, 13차, 14차, 3840세대, 플러스 65동. 65동은 예전에는 그 현대 독신자 아파트, 8평짜리 아파트가 여러 세대가 들어있던 동인데, 그걸 리모델링해서 현재는 65동이라 불리기도 하고, 대림, 아크로빌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85평형으로 리모델링이 되어 있는 동이고요. 그 다음에 현대 빌라트와 대림 빌라트 38세대 합해서 53개동 3,930세대입니다. 거의 4,000세대 육박을 하고 있고요. 평형대의 구성비는 30평대 35%, 40평대 이상 65%. 그래서 이것도 지금 1대1 재건축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되는 한 요인이기도 합니다. 사업구역 면적이 10만 8,956평, 그리고 아파트 공급 면적, 아파트로 구획된 지역, 그 지역만 면적을 따져보면 약 7만 7천 평, 그래서 세대당 평균 대지 면적이 19.59평. 세대수 많은 데 비해서 땅도 커요. 그래서 지금 이 세대당 평균 대지 면적은 그 지역의 재건축 사업성을 판단하는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지난번 1구역 미성이 15평에 약간 하회했고요. 그 다음에 신현대가 한 약 20평 정도 했는데 지금 19.6평 정도면 구현대도 나쁘지 않은 사업성을 가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차수별 전용 면적과 대지 지분인데요. 3차가 33평형, 전용 면적은 약 25평에 약간 하회하고 대지 지분이 좀 적은 편입니다. 12.77평. 그 다음에 5차는 35평대 그 아파트에서 전통의 이제 로얄동으로 평가받는 71동과 72동이죠. 전용 면적은 역시 이제 비슷비슷한데요. 대지 면적이 17.64평, 그리고 10차 35평, 17.66평. 그래서 이 대지 지분은 한번 필요하신 분은 화면을 잠깐 멈춰놓고 보시고요. 압구정 상구역도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특이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 앞에 보이는 요 모각형 모양, 요 땅은 원래 서울시에서 준주거지로 종상향을 해서 이게 약 7,600평 정도 되는데요. 종상향을 해서 40층짜리 주상갑 건물을 세우겠다 이제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게 그 랜드마크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설왕설래 하다가 추진단체 간 서로 의견이 대립되면서 현재는 주민들이 지나친 상업시설이 들어오는 게 주거 안정을 해친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서울시에 반대 의사를 표명을 했어요. 이 부분은 계획이 변경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압구정 1구역부터 6구역까지 어떤 이런 상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또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한 게 구현대가 유일한 것 같아요. 다른 지역들은 거의 어떤 의사 표명을 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요. 사실 이 3구역인 구현대가 이슈가 많기도 많습니다. 세대수도 많지만 어떤 변경되는 사항 이런 것들이 다른 데보다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다른 1구역부터 6구역 중에 기부채납 모두 15%인데 이 구현대만 유독 16.4%죠. 이 1.4%의 기부채납이 더 많은 그 부분이 주상복합으로 종상향 현재 3종 주거지에서
준주거지로 종상향 되는 부분, 그리고 이쪽 지금 4차 아파트, 요게 지금 이제 막강한 대지 지분을 가진 단지인데, 여기가 지금 현재는 2종 일반 주거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계획상으로는 3종 주거지로 종상향이 되는 걸로 지금 계획에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아마 이 기부 체납을 다른 그 구역보다 1.45% 더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지금 이제 보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도로, 이게 원래 지금 현재 있는 도로입니다. 이게 도로인데 지금 이제 이런 건물이 들어오면서 도로도 이쪽 방향, 통경축이죠. 통경축으로 이쪽을 갖다 내겠다 하는 계획을 했었는데 이것이 없어진다 그러면 이 계획 자체도 변경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구현대 쪽에는 어떤 다른 지역보다 변경될 사항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C5 이 지역은 이제 스트리트 상가 들어오는 5층짜리 상가 건물이죠. 5층짜리 상가 건물로 현재 이쪽 지역에 그 단지 양쪽으로 쭉 지금 형성되어 있는 이 상가들이 이쪽으로 지금 이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구현대는 다른 이슈 하나가 지금 이게 단지 정중앙 좀 얄궂죠. 이게 공원이 가장 강변 보기 좋은 곳 한가운데 들어서 있으니까요. 주민들이 이거 가지고 펄쩍 뛰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어떻게 보면 설계상 으로는 어쩌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무슨 얘기냐면 가령 아파트가 나중에 이게 여기가 공원이 된다 그러면 아파트가 이런 식으로 들어서고 이쪽에도 또 이런 식으로 들어서고 뭐 이쪽에 이제 지어지는 아파트도 여기서 이런 식으로 지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비움의 미학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그 조망의 통로 역할을 하는 가운데를 비워두면서 여러 곳에서 조망을 볼 수도 있는 그런 이점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는 이 추진위 쪽에서는 이 공원을 이쪽으로 이전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그 의견을 갖다가 제시한 바가 있고요. 그 이쪽으로 공원을 하는 게 좋다 하는 의견은 이제 어떤 근거냐면 이 통경축과 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지 한가운데를 지금 이게 25m 이상의 도로거든요. 25m라고 하면 상당히 넓은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하는 게 이 공원에 가기 위한 도로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인데요. 그래서 추진위 쪽에서는 이 접근 통로를 이쪽 그 도로편으로 돌려서 공원을 이쪽에 만들면 이렇게 가지 않겠냐. 단지 한가운데를 갖다가 뻥 뚫리지 않고 그런 그 개념에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또 그 이 공원을 어떤 한 곳에 이렇게 사각형이나 뭐 혹은 원형이나 뭐 이런 형태가 아니고 이 바깥으로 이렇게 띠 형식으로 이렇게 돌리는 그런 방식도 뭐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서울시에서 이 협의를 갖다가 제대로 진정성 있게 뭐 받아줬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의 계획은 현재 그림에서 보듯이 이렇고 주민들은 그 외에 이런 그 대안을 제시했다 하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주민들과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지금 이 압구정 초등학교짜리를 지금 서울시에서는 이쪽으로 옮겨라 하는 그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주민들이 좀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리가 그렇게 멀진 않은데 하여튼 학교 이전 비용이며 또 어떤 그 부분이냐면 현재 여기가 그 3차 33평 4동이 들어서 있는 자리 아닙니까? 이 또 3차 소유주분들도 그러면은 우리는 강변에 현재 위치해 있는데 우리 보고 어디로 가려는 얘기냐? 이리 가려는 얘기냐? 이것보다는 여기가 훨씬 효용성이 낮다. 그런 생각으로 지금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 당연히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여기 4차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는 이 3차하고
4차를 묶어서 재건축을 하자 이런 얘기도 잠깐 들린 적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얘기는 어떤 근거냐 하면은 이 3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변조망권을 지금 확보하고 있고요. 이 4차 같은 경우에는 막강한 대지 지분이 있습니다. 지금 대지 지분이 36.6평이거든요. 여기는 지금 12.7평이고요. 그러니까 거의 3배에 달하는 대지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단지가 만약에 합해지면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죠. 4차는 지금 현재 기대하기 어려운 강변 조망권을 획득할 수가 있고, 3차는 또 좀 모자라는 땅 대지 지분을 이제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 윈윈하는 그런 이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요. 나중에 이 학교 이전 문제가 어떻게 귀결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이 학교가 만약에 이쪽으로만 만약에 이전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은 이제 3차 분들은 이쪽에 그 위치를 포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포기의 대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냥 건축 분담금을 뭐 대폭 줄인다든가 혹은 여기서 나눠가지고 서로 두 단지가 그러니까 이제 개념이 이런 개념이에요. 지금 여기가 지금 공원이 이게 이제 파란 색깔이 공원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초등학교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는 건물 없고 여기는 뭐 다들 5층 이하의 낮은 건물이니까 만약에 4차하고 3차가 합쳐져서 이쪽으로 옮겨졌다 그러면 이런 방향으로 아파트가 서게 되면은 사실 이 뒤에 쪽 아파트들도 전부 이 축조망이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단지 설계 측면에서는 저는 이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설계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지금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가 이제 초등학교니까 아파트들이 뭐 이 학교 주위로 이렇게 서면 이제 서로 사생활에 간섭을 받지 않고 조망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형식이 보통 보면 이제 저쪽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나 반포 자이 같은 데가 이제 이런 형식을 뭐 원용해서 건축을 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설계가 어떻게 될지는 뭐 아직 정확하게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눈여겨보실 부분은 지금 이제 여기가 이제 이쪽은 신현대인데요. 신현대가 지금 이 삼각형 모양. 여기가 지금 이제 공원이 이제 들어설 자리죠. 여기가 지금 116동이 있는 자리고요. 현재는 여기가 지금 202동, 201동 서 있고 203, 4동 서 있고요. 205동 이런 식으로 서 있는데 지금 이게 이제 공원이 되면서 이쪽에 있는 그 아파트들이 조망을 볼 수 있는 통로가 생겼다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혹시 이쪽으로 공원이 들어오게 된다면 또 이 앞쪽으로도 이게 이제 조망이 트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구현되는 이 공원이 어디로 가는가가 이 단지 설계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또 근방에 지금 위치해 있는 그 주민들로서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아직 이제 확실하게 어떤 결정이 된 게 없어요. 1구역이나 2구역 그 리뷰에서 봤듯이 지금 이 하늘색으로 표기된 부분, 그 강변에서 30m 구간, 이게 이제 수변 디자인 특화 구간이라 그래가지고 15층 이하로 지어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가 지금 10동부터 13동, 24동, 25동 서 있는 자리죠. 그래서 이 부분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제 지켜봐야 되고요. 이게 이제 용적률 지도입니다. 반달 모양의 1, 2차. 절묘하게 지금 구현대 쪽에서 거의 강변조망권의 태반을 차지하고 있는 단지예요. 그래서 조망권의 1, 2차가 제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용적률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강변조망권 확보되고 또 3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34%의 용적률. 상당히 높은 용적률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대개 이제 대지 지분이 적다는 얘기예요. 대지 지분이 적고 강변 조망권이 확보되고 그래서 모두 다 가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재건축 자기 분담금이 좀 높아진다든가 아니면 1대1 형식 일반 분양을 갖다가 분량을 많이 줄일 경우에는 자기 평수 늘어나는 어떤 평수 증가가 좀 한계가 있다. 대신에 강변 조망권을 확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현재 용적률은 제일 낮은 저층 아파트 4차 5층짜리 아파트 95% 막강한 대지지분 36.6평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이 현대 13차가 148%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용적률이나 사업성이 좋다고 평가받는 단지죠. 그래서 30평, 압구정에서 30평대 제왕이라고 불리는 그 13차 아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14차가 191%, 그리고 10차가 172%, 5차가 170%인데요. 용적률에 비하면 대지지분 한 17.5평 정도로 높진 않은 편이에요. 잠깐 다시 보시면 5차 17.64평이죠. 여기에 용적률이 170%면 신현대 9차하고 거의 비슷한 용적률이에요. 거기가 대지지분이 19평이거든요. 구현대는 여기 같은 용적률인데 여긴 대지지분이 왜 한 1.5평 정도가 적냐 하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 5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5차 71동과 72동 두 동입니다. 그런데 요게 지금 가운데 있는 게 신사시장이라 그래가지고 신사시장 주식회사라는 한 회사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이 금강 아케이드, 그러니까 5차가 땅이 이렇게 생겼어요. 상가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상가가 포함됐으면 그럼 땅도 더 넓은데 왜 그럼 대지 지분이 줄었냐? 이 금강 아케이드 같은 데가 지하가 있는데요. 이게 지하는 용적률에는 포함이 안 되고요. 근데 그 지하에 있는 상가 소유주들도 대지 지분은 다 나눠 가진 거예요. 그래서 대지 지분을 이 상가랑 나눠 가지면서 용적률에 비하면 이게 대지 지분이 약간 적은 편이다. 그걸 갖다가 이제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지하가 용적률에서 빠지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그런 재건축 단지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구현대 5차가 170%인데 대지분이 17.6평이다. 17.6평도 지금 여기 30평대 그 10차, 또 14차, 그리고 여기 이제 43평 1, 2차 옆으로 동향으로 서 있는 아파트 3동, 여기하고 지금 대지분이 거의 비슷합니다. 17.5에서 17.6평 그 정도 수준이고요. 차수별로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가 지금 이제 이 땅이 현대 1, 2차입니다. 평형 구성은 43평이 3동, 그리고 강변 53평이 2동, 그 다음에 상가 쪽 54평이 4동, 그리고 강변 쪽 65평 10동부터 4동, 그래서 총 13동이 1, 2차 단지 안에 지금 위치해 있고요. 여기는 그 밑에 지하 수영장이 있습니다. 옛날에 지어진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그 지도에서 봤다시피 지금 여기 이제 위치해 있는 것들이 수변 저층 구간 이 30m에서 들어오면서 15층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집인데, 여기가 지금 현재도 지금 15층 아파트예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하고 똑같이 지어지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아까 좀 약간 유동적이라서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보시면 수도권 광역 급행 열도, 이게 GTX입니다. GTX. 이쪽 청담동에서부터 쭉 지나가서 이 압구정동을 스쳐 지나가요. 그리고 대심도 지하 40m 이상 파는 그런 저거라서 진동은 없다 그러는데, 주민들은 또 이것도 사실 탐탁치 않아 하죠. 아까 말씀드린 3차, 지금 여기 61동부터 64동까지 4동이 지금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어떤 적이냐면, 여기는 아까 이제 수변 저층 구간인데, 여기는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렇게 여기 이제 공원이 원래 생기고 그리고 나서 아파트를 짓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원래 수변 저층 구간은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 여기 이 자리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35층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12층 아파트거든요. 이게 지금 요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돼요. 여기 와서 사시는 분들이 지금 이게 이제 61동, 63동인데 이게 62동, 64동이고요. 이게 짝수동이고. 그런데
이게 강변조망권 이슈가 생기기 전에는 이쪽 동이 더 로얄동이었어요. 당연하죠. 이게 앞에서도 그래도 한 걸음이라도 가깝고, 그 올림픽대로 보면 소음도 없고, 예, 그래가지고 여기가 62동, 여기 또, 이쪽에서 베란다에서 보면 아이들 초등학교 등교하고 그러는 게 그냥 거실에서 이렇게 다 관찰을 할 수가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62동, 64동을 이제 로얄동이다 이렇게 쳤었는데, 강변조망권 이슈가 나오면부터는 이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61동, 63동, 여기가 지금 당장 나가면 바로 강변에 있으니까 여기가 더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여기 이제 61동, 63동 물건 없냐 이렇게 이제 찾으러 오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근데 그거는 약간 조금 오해가 있는 것이 제 생각에는 이제 오해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지금 이제 3차가 이렇게 땅이 이렇게 묶여져 있는데 이 안에서는 얘가 61동 땅이 여기 있는지 63동 땅이 여기 있는지는 불분명하죠. 단지 위치가 거기 있다는 건데 그게 이제 별 구분이 큰 의미가 없고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은 지금 이게 12층 아파트인데 나중에 지어지면 35층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높이가 3배로 높아지고요. 바닥 면적은 3분의 1로 줄어든다고 봐야지. 3분의 1까지는 아니겠지만 절반만 줄어든다 그래도요. 이게 이렇게 높이 서는 거 아닙니까? 아파트가. 지금 이거는 이제 옆으로 뉘어놓은 성냥갑 같은 이제 모양인데 그렇다는 얘기는 이거 한 동이면 이 동하고 이 동 사람들은 여기 강변 쪽에 다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동도 마찬가지고요. 아마 여기서 이 지금 현재 4동 조합원들 다 소용하고 여기서 지금 조망 안 나오는 분들이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기서 몇 동이든 강변 조망권이 나오는 것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다. 네,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초등학교가 이쪽으로 이전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요게 이제 65동이죠. 현대건설 사원 그 숙소였던 그 독신자 아파트를 리모델링해서 85평형으로 한 층당 4가구씩 여기 지금 뭐 연예인분들 사시고 한 것이 이 대리막 그룹이고요. 그 다음에 이 4차는 지금 51동부터 56동까지 4개동인데 전체 다 합쳐봐야 170세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종 주거지로 되어 있는데 종상향으로 3종으로 올라가기로 지금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36.6평의 대지지분 중에서 어떤 방식으로 기부 체납이 조금 더 이루어져야 되는지 아직 명확하게 명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종상향이 되느냐, 뭐 되는 거는 뭐 거의 뭐 기정사실이라고 다들 인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요즘은 건축적인 측면에서 보면 특히는 테라스 하우스나 혹은 저층 아파트 중에서 잠깐 그림을 갖다 한번 보면요. 이런 형태, 이게 지금 나인원 한남이거든요. 나인원 한남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밑에 층 여기 그림 한번 잘 보세요. 요게 지금 여기가 이제 지상인데 여기 살짝 밑으로 내려가서 이게 지금 듀플렉스입니다. 그래서 지하 1층하고 1층이 지하 1층이라도 자연 채광이 되는 그런 지하 1층이라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듀플렉스 설계를 했어요. 이게 아까 그 상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하로 내려가는 부분은 이 용적률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면 이게 보너스처럼 딸려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4차가 지금 이런 형태의 건물인데 뭐 종상향이 안 되더라도 거기는 전혀 아쉬울 게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분위기의 그 주거 형태를 원하시는 분들도 연세 드신 분들이나 혹은 뭐 자연 친화적인 이런 나무들 보고 이런 것이 더 정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는 분들한테는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계의 변화 같은 것도 눈여겨서 봐야 될 그런 사항들이고요. 5차는 아까 제가 이 상가하고 묶여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드렸고 6, 7차가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6, 7차는 사실 구현대 본진이죠. 여기가 사실
이전에는 사실 압구정 구현대라고 하면 사실 이쪽 강변 쪽을 얘기하기보다는 이쪽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이 아파트가 지어진 40년 전부터 그 이후에도 계속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제1의 직종이 법조인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법조인들이 현재도 여기 많이들 사세요. 이름 나신 분들, 뭐 대법관 출신, 뭐 이런 분들이 여기 이제 많이들 사시고요. 이 압구정동 같은 데가요. 어떤 그 압구정동 하면 이제 부촌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근데 부촌 이미지가 어떻게 붙었냐면은 여기 지금 그 이쪽에 있는 구현대하고 신현대, 정, 그다음에 여기 한양 쪽이 있는데 한양 1차 쪽 여기 뭐 일부 그 20평하고 27평 세대가 한양 1차만 조금 용적률이 높죠. 그리고 작은 평수가 포함되어 있고 그걸 제외하면 이 압구정들이 전부 30평형 이상 중대형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큰 집 사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부자들이 많았겠죠. 부자들이 이 큰 평형을 사갖고 들어오면서 부촌이 형성됐어요. 그에 반해서 이 반포 쪽은 반포 쪽도 부자들이 많이 살았지만요. 3주구나 1, 2, 4주구나 보시면 22평대가 상당수 포진돼 있었어요. 소형 평수 있었고 물론 42평, 62평, 32평 하는 그 중대형들도 있었죠. 나름 여기 수준을 받쳐줬지만 그 당시에 같이 지어진 이쪽 개포나 이쪽 잠실, 가락 이런 데들이 보면은 작은 평수들 13평, 15평, 17평 하는 식으로 서민 아파트 그런 이미지를 많이 형성을 했습니다. 부촌 이미지가 어, 압구정에 형성된 연유가 지금도 역시 그때 그 들어오셨던 분들이 아직도 많이 거주하고 계시고요. 아직도 많이 거주하고 계시고요. 한 20년 전에만 해도 강남에서 3대장, 4대장 이렇게 뽑으면 몇 군데가 있었는데요. 이 압구정 현대하고 대치동, 미도 아파트, 초동, 삼풍 아파트,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 선수촌 뭐 하는 식으로 뽑는 데들이 있었어요. 지금 현재 살아남은 거는 사실 대치동 미도하고 압구정 현대 남아있는 정도가 아닌가 싶고요. 다른 데는 좀 약간 유명무실해졌죠. 그래서 이 6, 7차는 압구정동의 본진, 여기는 지금 전통의 역세권, 현재 이쪽에는 지금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게 용적률이 높으니까 주차도 많이 좀 어려운 편이에요. 그에 반해서 여기도 물론 주차가 조금 어렵죠. 세대수에 비해서 차들이 많으니까. 그래도 여기보다 좀 나은 편이고요. 대지 지분도 이게 보시면 지금 6, 7차 65평, 1, 2차 65평. 이 강변에 있는 게 이제 1, 2차인데 이게 보면 26.28평, 30.42평. 이 대지 지분이 한 4평 조금 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가격은 이 가격이 지금 이게 지금 65평이고 지금 여기가 이 세동이 65평인데요. 한 10년 전, 한 7, 8년 전 그때만 해도 이쪽이 훨씬 비쌌어요. 이게 대지 지분도 많고 역세권이고 조용하고 그래서 훨씬 가격이 높았는데 최근 들어서 슬슬 이게 좀 이제 가격이 좀 역전 현상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어느 한때 여기 값보다 여기 값이 더 비싸지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또 다시 이쪽 지역도 나쁘지 않다. 강변 조망이 반드시 모든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사생활 보호하는 여기서도 지금 앞쪽에서도 어떤 이런 그 형태를 취해서 사생활 보호만 해주면 여기도 충분히 좋다 하는 인식도 생겼고요. 대지 지분도 많아서 사업성도 좋고 최근에는 가격이 거의 똑같아졌어요. 여기가 50억이면 여기도 50억. 비슷비슷해졌습니다. 최근 분위기는. 1, 2차, 3차, 4차, 5차, 6, 7차 이렇게 지어지고요. 그리고 현대아파트는 장안간 그 차수가 이 한양 쪽 8차, 이제 성수현대라고 부르고요. 여기 이제 원래는 정식 명칭은 압구정 현대 8차 아파트입니다. 이 8차 아파트 5동이 여기 들어섰고 그 다음에 순서가 신현대에서 9차 이제 건축이 되고 요거는 거의 동시기에 지어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있는 게 202동하고 201동 이 두 동이 현대 10차입니다. 지금은 옛날에는 이게 아파트가 10차가 딱 두 동이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게 선호받지 못하던 위치였어요. 지금 동호대교 바로 옆에 위치해 있고
또 이 앞에도 지금 오르고 또 두 동뿐이고 그래서 조금 약세를 보였었는데 최근에는 위치가 도드라지는 거죠. 이쪽이 지금 공원이 되는 자리고 여기가 또 공원이 될지 이제 아직 불확실하지만 이것이 공원이 안 되더라도 지금 아파트 방향만 조금 틀면 여기 이제 100%다. 여기는 저층 구간도 아니기 때문에 35층 다 올라가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제 위치가 많이 좋아졌고요. 14차 좋아졌고 그 다음에 이제 11, 12차가 신현대로 들어가고 요게 이제 13차 아파트인데요. 13차 아파트가 좀 재미있는 아파트입니다. 이 13차 아파트는 지을 때 여기가 지금 대지 지분이 21.8평이고요. 용적률은 148%밖에 안 되는데 그런 말이 있었어요. 여기 208, 9, 10, 11동 이렇게 4동이 있는데 원래는 5동이 들어가야 되는 자리인데 4동이 들어갔다. 그래서 저도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한 동을 더 넣어서 하면 대지분이 한 17.67?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하고 이 35평대 대지분하고 거의 동일해지는 거예요. 정말 그런 이게 땅 모양이 좀 이렇게 약간 부정형으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땅 넓이는 좀 넓은데 한 동을 어떻게 더 빼기가 좀 어려웠나 보다. 그런 이제 짐작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14차 같은 데가 203동, 4동, 5동, 6동 이렇게 있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면 207동이 있어야 되는데요. 7동이 없어요. 208, 9, 10, 11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 진짜 그게 사실인가 보다. 그런 이제 짐작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요게 지금 이제 그 30평대 이 아파트가요. 보통 이 도로 폭이 15m가 넘으면 그 공동주택관리법상 이 관리사무소를 통합하지를 못합니다. 따로 설치해야 돼요. 그래서 현재도 이쪽하고 이쪽이 이제 1차 관리사무소고 이쪽은 2차 관리사무소로 따로 관리사무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나중에 아까 그 구역도요. 이 구역도에서 보시면 이게 지금 25m 이상 도로거든요. 만약에 이대로 이어지면 또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이것도 관리사무소 따로 설치해야 돼요. 이런 문제도 좀 있고요. 누가 뭐 아마 신경도 안 쓸 것 같은데요. 구현대 이제 이슈 중에는 몇 가지 이제 짚어볼 사항들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 신사시장 주식회사 그리고 여기 초록마을 그리고 여기 이제 코너 쪽에 여기 상가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그 현대백화점 컬처파크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압구정 교회가 있습니다. 아란 유치원이 있죠. 요게 전부 아파트 단지에 포함되지 않은 개인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재건축할 때 이분들한테 나중에 이쪽에 들어오는 뭐 스트리트 상가를 갖다가 이제 배분을 하던가 혹은 뭐 돈으로 보상을 하고 하던가 이 부분이 이제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다른데 이런 이슈를 가진 단지가 별로 없어요. 나중에 이제 다음 차례는 이 사구역에서 약간 그런 저걸 갖다 볼 수가 있긴 한데, 여기랑은 좀 상황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요게 또 이제 재건축 난이도를 높이는 이제 한 가지 요인이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도시 기본 계획에 보면, 현재는 이게 이제 성수대교인데, 성수대교 밑으로 여기가 이제, 여기서 한양 아파트 쪽을 가려면, 여기 이제 3차 쪽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는 그 보행 통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로가 있어서 이렇게 걸어가서 여기 이제 건널목을 건너서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이쪽에는 원래 그 한양 아파트 이 뒤편 쪽으로 이렇게 연결된 도로가 있잖아요. 이 도로를 지하로 연결을 해서 지금 이 길하고 연결을 시키겠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통과해서 신현대 쪽으로 이어지는 그 통로를 만들겠다 하는 게 이제 서울시의 계획입니다. 여기 나중에 공사하기 좀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하여튼 계획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는 이 압구정 초등학교는 뭐 이 압구정동에서 제일 평판이 좋죠. 과거 여기가 3, 40년 전에 와서 여기서 성장한 그 3, 40대 젊은 부부들이 다시 여기로 들어와서 자기 자녀들을 다시 압구정 초등학교에 보내는
엄마 아빠하고 아이하고 이제 학교 동문이죠. 그런 학교가 되고 있고요. 압구정 중학교 상당히 평판이 좋은 편이고, 압구정 고등학교가 고등학교에서는 뭐 조금 떨어진다 그러긴 합니다. 아까처럼 설명드린 것 중에 지금 요거 뭐 압구정동 주민센터 그 파출소 요거는 뭐 어차피 공공기관이니까 나중에 재건축이 되면 언제 어딘가에 이제 배치가 될 텐데, 요게 지금 그 금강산가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이 사업 다 갔나 모르겠네요. 이게 원래 현대백화점 본사로 쓰이는 그 5층짜리 건물이잖아요. 요 건물이 또 현대백화점 소유의 여기 이제 압구정 현대 그 컬처파크하고 같이 현대백화점 소유입니다. 그래서 전에 여기 그 준주거 이렇게 들어온다 그랬을 때, 아, 이 건물들이 이렇게 이쪽으로 들어가면, 서로, 아, 이 사람들도 좋고, 단지 설계에도 좀 이점이 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이게 이제 거의 무산이 된 그런 그 분위기입니다. 이 203동하고 4동, 5동, 6동, 이 14차 아파트는 압구정동, 여기 이제 신현대, 구현대 중에서 30평대 중에서 유일한 계단식 아파트예요. 그래서 평면이 좋고요. 그래서, 어, 다른 그 신현대나 혹은 미성이나 구현대나 35평대들이 두 번째, 세 번째 방들이 좀 작아요.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성인이 쓰거나 그러기는 좀 어려운 구조인데, 여기 같으면은 30평대, 욕실은 하나지만 방 3개가 다들 좀 쓸만한 사이즈라서 실거주하면서 재건축 기다리기 비교적 괜찮은 아파트가 이 14차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이 압구정 5차, 그 현대 5차하고 6, 7차 사이에 여기를 보시면 이게 이제 아까 5차가 이렇게 상가하고 묶여 있다 그랬잖아요. 상가하고 묶여 있다 보니까 이 상가 사람들도 여기다 주차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낮에 같은 데는 상당히 주차가 좀 번잡한 측면이 있어요. 근데 조금 이렇게 그림 보시면 뭐 이상한 게 있지 않으세요? 여기 보면은 동호 앞에 다 여기가 지금 주차장이잖아요. 다 주차장인데 여기만 주차장이 없고 숲이에요. 여기 5차 아파트는 주차장이 이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북쪽에.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이게 숲이 된 거죠. 그래서 이쪽이 남쪽 아닙니까? 집에서 남쪽 내려다 보이는 곳이 주차장이 아니고 시원한 공원 같은 뷰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71동, 72동 상당히 사람들이 좋아하고요. 지금 압구정 그 정자터 표지석도 여기에 있죠. 풍수적으로도 좋고 그렇다고 해서 이쪽 그 구현대에서는 그 오래 사신 그 단지의 주민분들이 자녀분들한테 집을 사주거나 할 때 70일 이동 물건 나온 거 없냐 그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는 그런 동이에요. 그리고 이 73동, 74동은 이게 이제 48평인데 73동, 74, 그 48평짜리가 73, 74, 81, 84, 87, 83동 이렇게 6동이에요. 6동인데 여기서 보시면 지금 81동, 84동, 87동은 그 대로변 쪽에 있잖아요. 소음하고 먼지하고 뭐 앞은 탁 튀어서 조망은 참 좋은데 지금 현재로는 이 조망보다는 약간 소음 쪽에 좀 무게가 실리면서 원래 그 48평에서 제일 로얄동은 73동, 74동을 쳐줬고요. 그 다음에 83동도 좋아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여기보다 여기가 집값들이 더 비싼 로얄동이다. 그런 적이고요. 보통 이게 지금 아이들 아침에 이제 통학시키고 하는 게 라이딩 라인이에요. 그래서 이 70동 라인, 71동부터 여기 이제 81동까지 이 70동 라인을 학부모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대림빌라트하고 현대빌라트 두 동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지어진 건 한 20년 조금 넘었는데 73평, 91평, 76평 이런 그 형태로 구성이 돼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세대당 2대씩 주차가 되고요. 비교적 20년 전이라 평면은 썩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실거주하면서 넓은 평수에서 살면서 재건축을 바라볼 수 있는 통합 재건축 구역 안에 전부 포함이 되어 있는 땅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대림빌라트, 현대빌라트. 가격대는 보통 요게 뭐 이쪽에 50평대 가격들하고 비등비등 그렇게 지금 이제 호가가 나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또 주목해야 될 게 이제 2차에 이게 43평 말이죠. 여기 그 아까 말씀드린 48평은 일단 가격대가 만만치 않아요. 지금 요즘 같은 데 보면 여기 이게 이제 나머지가 이 75동, 77동, 78동 이런 것들은 이제 52평인데 최근 거래가는 한 뭐 39억 이 정도 선이잖아요. 여기하고 뭐 한 큰 차이는 안 나요. 한 2억 정도 차이 나고. 그래서 이게 거의 뭐 40억에 거의 육박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데 이게 43평이 계단식이에요. 아니죠. 복도식이에요. 43평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복도식 아파트거든요. 복도식 아파트인데 그래도 욕실 두 개가 시작되는 평형이 이 평형부터예요. 그래서 욕실 두 개 찾으시는 분들 원래는 방이 4개, 욕실 2개 구조인데 네 번째 방은 거의 뭐 메이드 방, 그래서 작은 방 있죠, 아주. 방으로 쓰기는 어렵고 창고나 혹은 그 주방을 넓혀서 확장해서 방 3개, 욕실 2개 구조로 쓰시는 분도 많으시고요. 여기가 중간 그 기착지 역할을 하는 평형입니다. 나중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조가 약간 똑같아 보이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쪽 끝에 한 3개 호수, 4, 5, 6 이런 정도 또 이 앞으로 또 강도 보여요. 그래서 이 조망권에 대한 기대를 또 나중에 여기가 설계가 정확하게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여기가 저층 구간으로 들어가고 여기가 35층 구간으로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서 고층 15층 이상 한 20층 올라가면 그 위로 다 강변 조망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 1, 2차가 상당히 가성비가 좋다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뭐 대박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물론 이건 어떤 나중에 관리 처분하고 어떤 평형 배정을 하고 위치 배정을 하는 건 나중에 조합원 총회에 의해서 모든 전 조합원들이 모여서 이제 정관을 만들고 그에 따라서 하겠지만 옆에서 보기에는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하는 이제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구현대에서 기암 중에 기암이죠. 76동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대지집은 37.75평을 가진 80평형 76동입니다. 한 층에 4가구씩 14층, 총 56세대인데요. 이 아파트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막강한 대지지분, 그리고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당연히 1등으로 올라서는 아파트인데요. 최근에 그 재건축, 그 평형 배정이나 그 조합원 분양 같은 상황을 보면 개포 주공 같은 경우에는 펜트하우스를 받느라고 뭐 2개, 3개씩 집을 매수한 사람이 있을 정도로 감정가 1순위에 올라서기 위해서 많이 이제 노력들을 하는 모습인데요. 차후에 이쪽 구현대가 재건축이 됐을 때 펜트하우스 같은 배정권을 노려볼 수 있는 상징적인 평형입니다. 구현대 심장 중에 심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구현대의 쟁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현재 서울시계획에는 이 역사문화공원이 이 1, 2차에 지금 12동, 13동, 그리고 31, 2, 3동이 있는 요 위치에 지금 들어서는 것으로 이제 그 계획이 잡혀 있는데요. 추진이나 이쪽 주민들은 이쪽으로 공원을 그 단지 내에 도로를 갖다가 통행하지 말고 이쪽으로 도로를 갖다 내서 이쪽으로 공원을 기부 체납하겠다. 이제 이런 그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여기 이제 T 형식으로 공원을 돌리는 그런 문제도 역시 이제 같이 제안이 된 상태고요. 이 준주거지는 지금 현재는 거의 물 건너간 상태다.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이 초등학교 이전 문제 이쪽으로 이전 문제도 역시 아직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그 구현대는 지금 굵직굵직하게 이 역사, 이 문화공원, 이 문제가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났고요. 초등학교, 준주거지는 뭐 거의 언론 보도나 이런 걸 봐도 끝났다 이런 이제 분위기고요. 그 정도의 쟁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초등학교 부분은 특히 어떤 의미를 갖냐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조망 통로가 만약에 된다. 학교가 이전이 돼서
그런 경우에는 이 뒤에 동들도 사실 멀리서지만 이렇게 강변을 이쪽으로 다 볼 수 있는 시야가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단지 이 학교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뒤에서는 그 동들의 조망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결정이 되는 측면이 있어요. 이거는 또 여기뿐만 아니고 이 성수대교 이 건너 압구정 사구역 쪽에서도 사실 이쪽이 뻥 뚫려버리면 좋은 거 아닙니까? 이 뒤에 동에서도 이런 식으로 아파트가 서버리면요. 당연히 여기서 축조망이 나오겠죠. 그 다른 구역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 이 학교 이전 문제다. 매우 중요한 문제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그럼 뭐 조금 더 살펴보면 이거 그냥 대충 한 배치를 이제 해본 사안인데 구현대가 지금 이렇게 지금 완전히 그 도드라지게 솟았잖아요. 예, 정점이잖아요. 정점인데 이런 지형을 갖다 보니까 사실 이점을 가질 수 있는 게 지금 여기서 보시면 여기가 신현대 공원짜리니까요. 여기서부터는 거의 뭐 어떻게 세우든 얘가 조망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슷한 그 동의 위치라도 이렇게 약간만 단차를 주게 되면은 이쪽에 이게 파노라마 뷰가 나오잖아요. 이런 데들이요. 그러니까 이런 이 지형상 이 갖는 강점이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쪽 강변 조망이 몰려 있는 지금 이제 구현대는 사실 강변 조망을 볼 수 있는 라인이 여기서부터 이렇게잖아요. 이게 이제 만약에 3초가 뒤로 들어가 버린다 그러면 뭐 여기까지 이렇게 조망을 볼 수가 있겠지만요. 사실 이 선의 길이가 강변 조망을 보는 세제수의 증거와 거의 비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로가 있어야지 조망을 볼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 구현대 단지에 들어오는 길이 이제 요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차량들이 보통 단지 내에서 이쪽 한양 아파트 방향으로 갈 때 여기서 이제 좌회전을 봐서도 이렇게 이제 통행을 하는데요. 요 길이 보면 이 땅, 이 땅하고 이 땅하고 여기 단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쪽 방향으로 내려갈수록 땅이 낮아져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낮아지고요. 그래서 여기가 좀 낮은 자리예요. 그래서 이런 땅이 단차가 아마 제법 됩니다, 높이가. 그래서 이런 것도 나중에 설계에 어떻게 활용을 하려는지, 아니면 살리려는지, 아니면 또 평평하게 만들려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아기자기한 모양을 살리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구현대의 아쉬운 점은 이 지금 신현대 쪽이나 이 미성 쪽에 있는 이런 참 넓은 공적 공원이 없다는 것이고요. 스스로 그래서 기부 체납을 많이 해서 공원을 만들고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여기가 지금 뭐 서울시계획에서는 이게 뭐 수변 거점, 그래서 여기다 뭐 선착장 만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던데, 여기서 지도에서 보시면 이건 다 인터체인지 아래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다 뭐 숲을 조성해서 통행로를 만들어서 간다 그러는데, 산책로 그냥 자전거 타고 걷고 산책로가 있는 정도지 공원 같은 게 없다는 게 아쉬운 점이죠. 지금 그 총평을 하자면요, 구현대 같은 경우에는 신현대나 미성 혹은 다른 구역에 비해서 난이도가 3배는 된다 그래요. 그래서 워낙 단지가 메모지 단지고요. 도처에 있는 상가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개인 소유의 건물들, 이런 것들이 현대백화점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합해져 가지고 굉장히 협의해야 될 사항도 많고요. 그리고 차수별로 워낙 강변 조망권이나 혹은 앞에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항들이 많아가지고, 다른 데가 1차 방정식이면 구현대 같은 경우에는 2차도 아니고 3차 방정식이다,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난이도가 있는 단지입니다. 그러면서 또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은 편이어서 오늘날까지 도달해 있는 상태고요. 올해 연말까지 지금 60%에서 75% 동의까지 15% 정도를 더 받아야 되는데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구현대에 대한 상세 리뷰를 마치고요. 구현대에 대해서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 보시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